아플 때 자석을 어떻게 어디에 부착하나요? 네, 다양한 질병을 터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 하나 보실까요? 여보, 전화병. 아플 때 자석을 어디에 붙이나요? 여기다 붙여, 여기다. 자, 동그라니까 붙이기도 좋고, 여기다 붙여, 여기다. 두통, 여기다 붙여, 여기다. 치통, 여기다 붙여, 여기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방송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실 가치도 없는 방송입니다. 특정한 어떤 질병으로 아플 때 붙이는 요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 자석을 어디에다 붙여요? 그것이 아니라 아플 때 두통인데 편두통이에요. 편두통일 때 우리는 삼침자요법으로 어떤 요법을 적용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삼침자요법 1권은 기초편, 2권은 응용편인데요. 여기 2권 강론편에 한 질병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알레르기성 비염인데 자석을 어디에 붙여요? 트레스로 여기다 붙여요, 여기. 그런 것처럼 자석 동그랗고 납작하니까 붙이기도 좋잖아. 여기다 붙여, 여기. 근데 이런 것은 의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학적인 견지에서 자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요법은 삼침법이에요. 단지 바늘 대신 자석을 사용할 뿐. 알레르기성 비염. 네, 삼침자요법 2권의 강론편에 목차를 보면 수태음수 폐금경편에 들어가면 여기 만성비염 25쪽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 44쪽 나와요. 그것을 먼저 읽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석요법 TV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석 4개로 어떻게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할 수 있느냐, 자가 치료할 수 있느냐. 일단 여기 삼침자요법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차를 펴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보면 수태음 폐경이 먼저 나오니까 수태음수 폐금경의 만성비염 25쪽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 44쪽부터 쭉 읽으세요. 읽으시면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냐면 먼저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는 알레르기성 비염은 환절기 때 더욱 심한 증상으로서 특히 아침 찬 공기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습하고 비가 내리는 날이면 더욱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채기가 수없이 나오고 눈물, 콧물, 범벅, 눈알까지 가렵고 코와 목 사이에 입천장도 가렵고 하여간 알아본 사람 아니고는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운 증상입니다. 비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알레르기성 비염이고 또 하나는 이미 폐보법 25쪽에 나오는 것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만성비염 이 두 가지로 대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비염은 코에 생긴 질병이다 라고만 알고 있는 데서 갖가지 오류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코는 두 가지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코는 두 가지 목적으로 존재한다.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거 먼저 봅니다. 코는 코 안은 점막을 통해 폐로 유입되는 공기의 습도와 온도 조절을 할 뿐만 아니라 후각이라는 고유의 감각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점액 분비, 점액 섬소 수송 등을 통해 독성 물질과 감염원을 제거하며 점막하 분비선에서 분비되는 라이소자임, 락토페린 등의 항균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인체의 방호막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만 먼저 봐도요, 알레르기 원인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가 만약에 건조하다. 그런데 코 안에서 공기의 습도를 제대로 조절을 못했어. 그리고
더구나 공기가 몹시 건조해. 미세먼지가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퍼져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드라이한 환경에서 알레르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습도가 높은 날이에요. 폐도 습도가 높은 상태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습도가 높은 공기가 코를 통해 폐로 유입이 될 때 센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습도 조절을 못해서 과량의 습기가 폐로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 폐는 그러지 않아도 습기가 꽉 차 있어서 답답하고 천식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습도가 높은 공기가 들어오니까 싫어. 그래서 거부하는 몸짓으로 알레르기 비염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알레르기성 비염인데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체크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먼지래, 어떤 사람은 습기래, 어떤 사람은 꽃가루래. 그런데 그런 거 다 피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피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공기 좋은 데로 이사 갔어. 자녀가 호흡기가 약해. 그래서 공기 좋은 데로 이사 갔어. 그래서 거기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데 고등학교가 그 부근에는 없네. 그러면 대처로 보내야 돼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대입을 치루었는데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네? 공기 나쁘다고 서울로 안 보낼 거예요? 지금 공기 없이 좋은 지역에서 살았어요. 아이가 호흡기가 약해서. 그런데 얘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니까? 그런데 서울은 공기가 나빠. 그래서 서울대학교 포기할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피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러한 갖가지 항원으로부터 폐가 단련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아니면 그러한 항원들이 들어와도 알레르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폐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인치료법인데 유감스럽게도 서의학에선 그러한 치료법이 아예 없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아예 없어. 이비인후과 원장님으로 30년 이상 진료활동을 하시던 분이 환자가 묻습니다. 그 원장님께, 아니 원장님, 제가 지금 이 병원 다닌 지 5년째인데 왜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이 안 낫는 거예요? 하니까 그 원장님 말, 우리 마누라가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도 나는 못 고쳐요. 증상이 심할 때마다 그냥 완화시켜줄 뿐 아직까지는 치료법, 완치법 없어요. 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석을 어디다 붙여요? 어디에 붙여야 아픔이 멎어요? 알레르기가 멎어요? 어디에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떤 요법을 적용해야 돼요? 이래야 돼요. 어디다 붙여요가 아니라 어떤 요법을 적용해야 돼요? 이렇게. 네? 바늘 대신 자석을 쓸 뿐이다. 첫 번째, 코는 폐를 위해 존재한다. 냄새 못 맡는 것은 생사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코가 폐로 숨을 넣어주지 못하는 것은 생사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코는 폐에 공기, 즉 산소를 넣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코는 폐의 부속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연료, 즉 ATP가 연료로 태워짐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해요. 코로 산소를 흡입했는데 동맥피에 녹아 들어가서 전신의 세포들의 호흡을 또 폐가 주관하는 거예요. 적절한 산소 요구량, 혈액의 산소 요구량은 폐가 하는 일이에요. 폐가 하는 일. 그런데 지금 적절한 산소 요구량을 위해서 폐가 일을 하는데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
기능적으로. 그러면 알레르기 증상이 생겨요. 천식이든 비염이든.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런 거 일일이 다 언제 공부해? 언제 공부해? 내 나이가 몇인데. 가끔 전화하시는 분, 내 나이가 몇인데. 몇이신데요? 아이, 지금 7순이 넘었다고. 7순이 넘었는데, 언제 공부해서 아픈데 자가치료가 가능하겠냐 이거지. 안타까운 말씀. 맞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구나. 내 나이가 몇인데, 언제 공부하냐? 그래서 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솔직히 와 기초연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책 살 돈이 없네. 근데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꾸준히 방송 보시면 돼요. 책이 있든 없든 네 충분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순이 될지 중순이 될지 자성요법 TV 파트에서는 사암침자요법 1권, 2권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아주 초간단 기초과정을 제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없으신 분은 네, 그걸 기대해 주세요. 일단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전화로 아니 당장에 저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러는데요. 강조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한 마리의 고기를 휙 던져주면서 간식거리 정도의 한 끼 식사가 아니라 고기 낚는 법을 전해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난치병, 심지어 암 예방까지도 가능한 요법을 낚시 낚는 법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사람이지 한 마리의 물고기 휙 던져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고기를 던져주다 보면 그거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 받아야 돼요. 물고기 사다가 줄 거 아닙니까? 그럼 물고기 사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들이 물고기 값을 내야 돼요. 그거 제가 달라는 대로 주시겠어요? 고기 낚는 법은 공짜다. 공짜인데 그건 무진장이야. 노다지. 자, 코는 폐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폐의 상태와 코의 상태 둘 다 보고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는 거 아니고 일부 내용만. 폐냉 체질. 여기서 체질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체질. 솔직히 말씀드려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체질이란 없습니다. 만약에 4상 체질이든 8체질이든 16상 체질이든 24체질이든 그렇게 주장하는 한의사는 안 계시겠지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4상 체질은 변하지 않는다. 8상 체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평생 어디가 아팠다면 요 약만 먹어야 되고 너는 평생 아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음식을 먹어야 되고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가리키는 주장하는 한의사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대체의학자나 또는 건강식품 판매하는 사람 또 일부 동의학자 중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비의학적이니까 관심도 두지 마세요. 태릉 선수촌 옛날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되게 못 먹고 못 사는 그래서 헝그리 정신으로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운동을 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요. 태릉 선수촌 영양사가 제 기억으로 아주 오래전에 KBS인지 TV에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 입촌하면 열이면 9명 반은 일주일 내내 설사한대요. 일주일 내내 설사. 왜? 안 먹어보던 음식이거든. 안 먹어보던 음식, 우유, 치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등 하여간 고영양식, 고단위, 고단백 영양식이 제공되잖아요. 물론 지금은 각 종목별로 식단이 다르기도 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이전에 자기가 운동하면서 전혀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야. 그걸 소화를 못 시켜. 그래서 사상체질이나 팔상체질에 아주 유능한 한의사를 모셔오는 거야. 그래서 환자의 선수가 이제 새로 입선했어. 이 선수는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중에 소양인이네. 얘는 인삼 등등 먹이면 안 돼요. 얘는 돼지고기는 괜찮아. 그런데 어떤 선수를 보니까 소음인이래. 그래서 얘는 소음인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먹이면 안 돼요.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 없이 영양사가 알아서 식단을 제공하는데 일주일 내내 설사하던 사람이 일주일 지나면 다 잘 먹는데, 다 소화 잘 시킨대. 그리고 체력이 향상되면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는 거야. 나라에선 연금 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체질은 없다. 그러면 여기는 폐냉, 즉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의 폐의 상태, 그걸 폐가 냉한 사람은 폐냉 체질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체질적으로 폐가 냉, 즉 찬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체질의 경우에는 폐가 차기 때문에 새벽이나 아침 찬 공기를 만나면 폐가 찬 공기를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알레르기 반응, 즉 찬 공기를 거부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내용은 완전 초벌해도 이해하기 쉽잖아요. 아무리 왕초벌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왕초벌을 위해서 썼어요. 꽃가루, 먼지, 땅콩 알러지, 땅콩 항공 사건. 알레르기나 천식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꽃가루, 어떤 사람은 먼지, 미세먼지, 어떤 사람은 땅콩, 어떤 사람은 페인트 냄새만. 그러니까 후각과도 관계가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곰팡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cold weather, 추운 날씨에도 반응한다.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여기 가습기만 틀어놨다 하면 알레르기, 재채기, 천식이 일어나요. 그런데 부모는 그걸 몰라. 그리고 심지어 전문 의사, 주치의도 그걸 몰라. 주치의가 가습기가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천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대부분 양의학자들은 몰라요. 한의원에 가습기 틀어놓고, 그리고 이비인후과에 가습기 틀어놔, 진료실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습기가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폐습 체질의 경우, 폐가 습한 사람의 경우는 콜드 웨더나 비 오는 날, 습한 날에 반응하겠죠. 폐습이 지금 꽉 찬 상태에서의 알레르기성 비염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습기가 많은 날, 습기가 높은 날, 그날 특히 반응하겠지. 폐습이 많으니까 거부하는 반응이 알레르기잖아. 그러니까 폐에 습기가 많은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똥인지 된장인지를 찍어 먹어봐야 합니까? 아니, 이렇게 쉬운데도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녀가 통통해. 그런데 이 녀석은 가습기 틀어놓은 방이 있고 가습기 틀어놓지 않은 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마다 다 가습기 틀어놓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가습기 틀어놓은 방에만 가면 재채기가 심해지고, 그리고 천식이 심해져요. 그러면 아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겠어요. 모르시겠냐고요. 이렇게 책에서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아들이 가습기만 틀었다 하면은 알레르기성 비염 반응이었어. 재채기 심하게. 그리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천식이 심해졌어. 네, 가습기가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폐에 습기가 많은 사람, 폐에 습기가 많은 상태란 말이야. 이게 뭐가 어렵냐고. 하나도 어렵지 않네. 아니, 너만 쉽지가 아니고 이 정도도 모르면 그러면 자석으로 스스로 병 고치겠다고 하면 안 돼요. 뭐 가지고
남을 도와줘요. 뭐 가지고 자기가 아플 땐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자기가 고치려고 덤벼들어요. 이 정도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습한 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안 되니까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우나에만 갔다 하면 그러면 더 심해져. 천식이 더 심해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맞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사우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였어. 그러니까 사우나에만 가면 숨이 가쁘고 재채기 하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사우나를 거부해 왔던 거구나. 나는 폐가 습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근거가 있어야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광고만 믿지 말고 가습기를 종일토록 집안에 틀어놓으면 이런 사람의 경우 그야말로 폐가 작살나는 거야. 비 오는 날이나 습도가 높은 날씨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은 특히 주목해 주세요. 그런가 하면 폐가 건조한 사람 있잖아요.